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목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구본영 작가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유일하게 써주신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을 그리고 인생을 바꾸어줄 성공의 비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잘 파악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하죠. 대부분 많은 책에 뭐 좋아하는 일을 해라, 잘하는 일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그럼 내가 이걸 잘했을 때 이걸 통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런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은 강점 기반 심리학의 아버지자 클리프턴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창시한 사람, 그리고 일본, 미국, 아마존에서 장기적으로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강점을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안에 나와 있는 강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총 몇 개지 이게? 거의 20개가 훌쩍 넘어요. 뭐 개발, 개별화, 공감, 공정성, 긍정, 미래지향, 발상, 배움, 복구, 뭐 적응, 전략, 설친, 정리, 존재감, 책임 등등등 해서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이런 키워드 중에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뭐 1, 2, 3, 4, 5 해서 이렇게 등수별로 나오나 봐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테스트를 통해서 보면은 그걸 보고서 나는 뭘 잘해야 되고 뭘 더 집중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협력했을 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책입니다. 읽어보면 아마 맞아 나도 이래, 맞아 내 성향이 이런데 나는 이런 경우에 일이 더 잘 돼 라는 패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자꾸 일이 안 된다, 직장일이 지루하다, 회사 가는 것이 두렵다, 뭐 업무 성취도가 떨어진다, 일하기 싫다, 그리고 막 기운이 없고 막 일만 하면 너무 짜증 나시는 분은 자기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대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내가 정말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테마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테마를 위주로 했어요. 전부 다를 다루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개발해준, 남을 뭔가 개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강점이 있는 사람은요,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래요. 그들이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걸 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제 개발을 중점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그걸 목록을 보면 되게 뿌듯하고 내가 이 세상에 기여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에 에너지를 과잉 투자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어요. 막 남을 개발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에 자칫하면은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이야기가 개발 테마에 나와 있고요. 또 공감을 잘하는 사람 되게 많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말 못하는 아이들 다루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발달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공감 테마가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직감적으로 안돼요. 그래서 우리 여자의 육감이 무섭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줌마의 육감, 직감이죠. 당신의 직감은 간혹 예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직감에 의식적으로 주목하자 이 직감은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감을 잘 하시는 분은 요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정성. 어떤 사람들은 공정한 걸 되게 잘해요.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다루고 그런 것들 잘하는 사람 있죠. 저는 사실 잘 못해요. 저는 공정하게 하지 않고요, 차별합니다. 예쁜 사람 더 잘해주고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더 마음이 가는데 공정성은 그런 게 아니죠. 공정성 테마가 강한 사람은요,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패턴을 사용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혹시 불편하다면 예측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어떤 패턴을 사용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긍정 테마가 강한 사람,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 우리 가끔 만날 수 있죠. 무한 긍정. 이런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을 꼭 피하래요.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에 긍정적이니까
라고 되어 있지만 더 이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고 그들은 당신을 낙담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신 이 세상에서 당신과 같은 열정과 유머를 찾아내는 사람들을 찾아보자. 서로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라. 그래야 더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교성이 강한 사람. 저도 굉장히 사교적인 편인데요. 그래서 좀 열심히 읽었던 파트입니다. 각각의 지인과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하며 인맥을 관리하자. 지역 조직에 참여하고 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과 만날 방법을 찾아보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자.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정리해서 파일을 만들고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추가하자. 생일, 좋아하는 색, 취미,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팀 같은 개인정보를 조금씩 포함시키자. 사교 모임에서 내성적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아보자. 이런 거를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해요. 수집. 뭔가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 계시죠? 남자들이 조금 이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도 막 뭐 자꾸 모으고 막 짜질구레한 거, 뭐 레고를 좋아한다거나 장난감에 집착하는 그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수집이 강한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은요, 데이터나 아이디어를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저장소를 가지고 있대요. 자신을 전문가로 보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분야에 이렇게 수집을 하면. 수집 테마가 이끄는 대로 따르기만 해도 한 분야의 권위자로 이름을 알릴 수 있다. 뭐 자동차를 좋아하든 곤충을 좋아하든 한 분야의 권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당신 이거 전문가네요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전문은 무슨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분야 전문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겠습니다. 심사숙고라는 테마도 있대요. 자, 심사숙고하는 사람, 항상 신중한 사람. 요런 사람은 주도력과 자기 확신 또는 행동하는 테마가 강한 사람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좋대요. 이 책에는 이렇게 내가 부족한 파트너를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숙고하는 사람은 주도력, 자기 확신, 행동 요 세 가지 테마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확신에 항상 찬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해진 규칙이 없는 새로 착수되는 프로젝트를 찾아보자. 자기 확신 테마를 소유한 사람은 결정을 많이 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최고의 진가를 발휘한다 라고 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요, 우유부단하지 않으니까 결정을 바로바로 내리죠. 그러니까 새로 착수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결정을 할 게 많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요런 사람과 함께하면 좋다고 해요. 직원을 함께 쓰거나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요런 테스트를 한번 통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좋겠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요, 목표를 크게 세우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가 당신에게는 유능한 인재와 약간의 운만 따른다면 달성할 수 있는 그저 대담하고 흥미진진한 목표로 보인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 자기 확신 테마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성과를 달성해낸다. 이게 바로 저도 이런 과거든요. 자기 확신이 좀 강하죠.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계 인간의 성과,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무한계 인간, 한계가 없는 거죠. 성과 자체도. 전략 테마라고 했어요. 전략을 잘 짜는 사람, 전략가. 요런 사람들은 행동 테마가 강한 사람과 파트너를 맺대요. 왜냐면 행동 테마는 전략을 안 짜고 막 바로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건데, 이 전략가와 행동이 만나면 정말 완벽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계획이나 대규모 사업의 초기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중간에 들어가거나 나중에 들어가는 거, 초반에 참여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기 확신이랑 비슷하네요. 정리 테마도 있어요. 정리를 잘 하시는 분. 당신은 사람뿐만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유연하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시켜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자, 공간을 구성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정리 테마, 요즘 뜨고 있는 미니멀 라이프 생각이 나죠?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시간 절약, 공간 절약이 뜨고 있어요.
존재감 테마라고 합니다. 이 존재감은요, 다른 말로 해서 인정 욕구가 좀 강한 사람이에요. 나를 알아봐줘야 되고, 소위 말하는 관심 종자, 관종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업무와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직업, 또는 업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존재감 테마는 독립성을 즐기는 편이다. 저 같은 스타일의 관종이죠. 저도 혼자 하는 게 좋아요. 독립적인 게 좋고 제가 제 업무와 활동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남이 저한테 시켰을 때 잘 못해요. 싫어하는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감 테마의 소유자는요.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일 때 최고의 성과를 낸대요. 무대 중앙에 설 기회를 찾자라고 합니다. 후방을 지원하는 역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왜? 존재감 이 사람은 후방에서 지원할 때 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고 내가 이런 과구나. 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적, 사고, 테마.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공부 좀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죠. 철학, 문학, 심리학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면 좋다라고 해요. 시간 내서 글을 쓰면 좋대요. 글쓰기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종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주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 찾아보자 라고 합니다.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와 관심 분야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철학, 문학, 심리학이 좋다고 해요. 자, 집중하는 테마의 소유자. 엄청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데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가 없으면 자신의 삶과 일에 금방 불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일 빼고는 나머진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는 거예요. 자, 집중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하지만 어떤 일에 꽂히지 않으면 또 집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은요, 업무에 한번 몰두하면 시간이 가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일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한 가지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과 일정을 계획한 다음에 그걸 지키는 것. 그래서 나의 한 가지 목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지켜보자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분들이 시간 맞춰서 뭔가 스케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한 가지 일로 하루를 다 보내니까. 책임 테마. 이게 뭐냐면 책임 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사람은요. 책임 의식이 당신처럼 투철한 사람과 일하면 좋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과 일을 하면 속이 터집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일을 똑바로 안 해? 왜 끝까지 마무리 안 해? 왜 하다 말고 지금 6시라고 땡 하고서 칼퇴근을 해? 라고 이제 속이 부글부글 하니까 일을 같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다고 해요.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진짜 밤새서 프로젝트 완성해가지고 성과를 내겠죠.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 일하는 게. 근데 나만 책임감 있고 다 책임감이 없으면 시너지 효과가 전혀 나지 않아요. 끝으로는 커뮤니케이션 테마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대화를 잘하고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글쓰기를 즐긴다면 책을 내보는 것이 좋대요. 공석에서 말하기를 즐긴다면 전문 회의 또는 컨벤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자. 그리고 발표를 할 기회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나서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강사를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재능이죠. 사실 제가 모든 재능을 다 리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 맞는 재능을 봤더니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살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고 나의 강점을 발견해서 더 즐겁게 일하며 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